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가세형 김세의에 대해서 집중수사팀이 꾸려졌다라는 거예요. 네, 대선주리의 영화 관계자, 이 허경영 부역자들은 이 김세희, 가세형 김세희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방송 보면은 아주 용기 있게 사회 문제를 폭로하는 그 기자다운 면모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 장사의 신, 뭐 은현장, 이 은현장 씨는 여기저기 채널, 심지어는 국회까지 나가서 이 김세희 문제를 이것을 공론화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세형 김세희 집중 수사팀이 꾸려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대선주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도 지금 이제 구속 위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반성.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김세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옆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옆에. 그래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게 한쪽으로 이 몰입이 되게 몰입을 하게 되면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사람이 됩니다. 극단적인 사람. 그래서 극우나 극자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뭐 극자로 흘러가지고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막 만세 찬양하는 자들, 그래가지고 극으로 빠져가지고 뭐 전강훈이 뭐 이런 자들처럼 완전히 극단적인 행태를 벌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 거죠.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선주리 영화 관계자 이제도 마찬가지죠. 혼자 잠 안 자고 꼴똘히 그냥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다 보면 자기 세계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별의 근원이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니까 거기에 그냥 취하면은 나중에는 자기도 이제 허경영처럼 심판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계속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 반성과 사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허경영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허경영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허경영 부역자들이 이 지금 허경영을 고소한 그러한 여성분들을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하고 뭐 토지 대장을 조회해야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을 조회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만히 안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허경영 부역자들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실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허경영에 대해서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리고 허경영의 이 현금 추적에서 허경영 부역자들이 허경영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세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시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세희는 벌금형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년원 발언, 이재명 소년원 다려왔다는 허위사실 암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자유의사 중대하게 침해하는 그러한 범죄다 하면서 김세희한테는 700만 원의 700만 원형, 그리고 이 강용석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용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제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참 이게 변호사 자격 나는 박탈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강용석이. 이자가 하는 행동 보면은 아주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세형 김세희는 경찰 출석을 했고 유튜버 장사의 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다. 그리고 김세희 집중수사팀이 만들어졌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집중수사팀이 꾸려진 지 8일 만에 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김세인인 유튜브는 시궁창이다. 다시 기자로 돌아갈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실 뭐 저도 뭐 유튜버라고 제가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유튜브가 참 안 좋은 면이 많아요. 네, 저도 막 이거 회의가 들 때가 많거든요. 사실 유튜브라는 것이 그 유튜브라는 그 자체, 그 유튜브 자체가 지 맘대로 그냥 막 채널도 그리고 모든 걸 다 지 맘대로 하는 자들이 아닐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만 돈 벌겠죠. 유튜브만. 네, 유튜브만 돈 벌겠죠.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우리가 합리적 비판 속에서 계속 저도 뭐 이번 주에 네 번입니다. 경찰서 건이 4건. 네, 그래서 내일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또 경찰에 나가서 이 아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 이 자들을 강력하게 심판을 하기 위하여 가는데 이게 참 이게 회의가 될 때가 많은 거죠. 네, 결국에는 이 김세희도 이게 어느 정도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돈 벌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내 소신과 사명을 그 사회에 알리겠다. 그 정도 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네, 위험하고 뭐 자칫 잘못하면 운영비 마련 때문에 그 속에 빠져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조차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세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중 수사팀이 꾸려지게 되고 아무리 뭐 정치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윤석열 떨어져 나가고 김건희 떨어져 나가고 네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또다시 추풍낙엽 신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승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도 정신 못 차리고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고 재판을 6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그만해야겠다. 반성과 사과를 하고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경영 부역자 이자들도 마찬가지. 특히나 이 젊은이들 허경영 부역자들 중에 젊은이들은 빨리 뒤돌아서야 된다. 네, 종교 범죄. 이 허경영이는 지금 종교 범죄 혐의가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한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이 허경영이 정책을 이게 좀 뭔가 이 허경영이가 사회적으로 비주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국립대학교 특임 교수로서 이 허경영이를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가 완전 거짓말 투성이에다가 그 좋은 머리를 나쁜 데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악마성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악마성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경영 부역자들도 이자들도 심판을 다 받을 텐데 젊은이들은 빨리 정상적인 길로 가라. 정상적인 길. 그러지 않고 저 캄보디아의 범죄 집단들 그리고 조폭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 부역자에 해당이 돼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 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